Still trying to get out. I know I'm begging to hide down in the valley below, waiting for someone to show. I don't need a minute, don't need an hour. I don't need more time, I need you now. 거기 막 만지시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하세요, 더블비? 아니, 그냥 봤어요. 구경 좀 했어요. 네. 네. 여기 진짜 신기한 것도 많고 둘러볼 데가 많더라고요. 구경 좀 하셨어요? 저도 쭉 둘러봤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바로 서울 새활용 플라자인데요.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쓰기 위해서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네. 새활용. 그렇습니다. 새활용. 그러고 보니까 오늘 텀블러도 들고 오셨네요. 텀블러. 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딱 준비를 했죠. 네. 자, 오늘의 주제 텀블러 그리고 새활용 센터까지 뭔지 알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 바로 지구를 부탁해입니다. 지구를 부탁해도 아니고 지구를 부탁해. 환경에 대한 얘기겠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영상도 부탁해. 안녕하세요. 심플TV의 초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많은 물건을 버리고 팔고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에까지 관심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와 함께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며 더 이상 사지 않는 물건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때 수세미 유목민이었던 저는 좋다는 수세미를 종류별로 구매해서 써봤고 그러다 정착한 것이 일회용 수세미였어요. 사용감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위생적으로 괜찮다 싶어서 쭉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일회용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천연 수세미를 사용 중인데 거품도 잘 나고 물기도 빨리 마르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어요.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해서 매우 만족하며 사용 중이랍니다. 섬유유연제가 세탁기 고장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섬유유연제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세탁물을 건조할 때 양모볼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건조 시간도 줄어들고 세탁물의 은은한 양도 배어나와서 섬유유연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더불어 플라스틱 세제통 사용도 줄일 수 있어서 앞으로도 구매 예정이 없답니다. 매년 약 21만 6천 톤의 플라스틱 칫솔이 분해되지 않은 채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대나무 칫솔을 사용 중인데요. 사용 후 잘 말려줘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지만 덕분에 항상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칫솔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요. 한때는 정리를 잘하려면 수납용기가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수납용기에 착착 정리된 물건들을 보며 뿌듯해하곤 했답니다. 그러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는 수납용기가 답이 아니라 먼저 물건을 비우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재는 기존에 있던 수납용기를 활용하거나 그마저도 비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리를 위해 수납용기를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1+1이나 세일 상품을 구매해서 쟁이는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일 폭이 크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아요. 덕분에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재고파하기 쉬워졌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쓰레기 배출량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평소보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따라오는 택배 박스, 아이스팩과 완충제 등의 포장재를 보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재사용 박스를 사용하고 최소 포장으로 배송하는 업체를 이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매번 원하는 대로 주문하기란 쉽지 않죠. 이미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온라인 쇼핑. 이왕 이용하는 거 이것들만 알아도 택배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택배 배송 시 생겨나는 포장재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장과 테이프를 모두 제거한 후 압착하여 종이류로 분리배출합니다. 그대로 붙여 배출하면 폐지의 질이 떨어져 재활용률이 낮아진다고 해요. 참고로 칼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뜯으면 더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답니다. 물에 젖거나 다른 이물질과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종이박스와 마찬가지로 송장과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스티로폼류로 분리배출합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최근 생겨난 친환경 아이스팩은 물을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아이스팩은 젤 형태의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있어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그냥 버리려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환경에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아이스팩을 정육점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혹시 몰라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이스팩은 늘 필요한 것이라며 반겨주시더라고요. 버려질 뻔한 아이스팩이 꼭 필요한 곳에서 재사용되니 가져다 주는 저도 기쁘답니다. 최근 종이 완충제 사용이 늘어났지만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비닐 완충제를 사용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데요. 종이 완충제는 종이류, 비닐 완충제는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완충제를 재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택배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가까운 우체국에 전화로 먼저 물어본 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집 근처에서 장을 보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분리배출을 하면 어떨까요? 나의 작은 노력으로 환경오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네.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좀 반성의 시간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막상 모셔서 얘기를 들으면 뭐 뒤통수뿐 아니라 옆통수, 앞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얼른 모셔보죠. 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속 주인공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물건을 비우면서 제로 웨이스트까지 관심을 갖게 된 미니멀리스트 이초아라고 합니다. 네. 그 미니멀리스트 물론 뭐 저야 뜻을 잘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왜냐면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가요, 미니멀리스트? 네,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니멀 라이프란 쓸데없는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지 않은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다 버리는 건가요? 뭐 꼭 버리는 방법 말고도 네. 오늘 새활용 플라자에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뭐 업사이클링 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기부나 나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항상 네. 생각은 있어요. 집에서 저도요. 항상 생각은 해. 생각은 있는데. 이게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네, 맞아요. 실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가도 저 다시 돌아갔어요, 실패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맞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요. 습관. 네, 처음에는 워낙 물건을 쟁여놓은 게 많으니까 뭐 버리는데 노력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 게 맞는데 네. 그 한 고비만 딱 지나가면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쉽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습관을 딱 들이기 위한 어떤 잘 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매월 1일 생필품 교체하기라는 습관이 있어요. 아,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매월 1일 딱 정해두고 네. 그날에 이제 칫솔이랑 수세미를 교체하고 아. 그리고 뭐 세탁조 청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언제 칫솔을 바꿨더라? 내가 세탁조 청소는 언제 했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달 1일 정해놓고 네네네. 오늘부터 좀 시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한번 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그리고 같은데. 저는 이제 운동화가 네. 많으시잖아요. 덜어냈는데도 네. 또 싸요. 그거 이렇게 다 신으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발 좋다고 해서 뭐 내가 나갈 때 신발 막 색깔에 신고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맞아요. 적도 있냐면 신발을 이제 샀어요. 네. 그 신발을 신었어. 근데 다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똑같은 신발인데 안 뜯은 게 있는 거예요. 어머나, 똑같은 어머나. 신발을 2개를 샀어요. 어머나. 아유, 예. 아까워라.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걸리면 혼날 거 아니에요.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차 뒤 트렁크에다 숨겨놓고 아이고, 아이고, 참.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비움을 좀 실천해 보도록 저도 그렇고요.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본격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나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삶을 살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 1, 2년은 저도 버리는 것만 알아가지고 진짜 물건을 많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버리면서 우리 집은 되게 가벼워져서 좋은데 내가 버린 물건들은 어디로 갈까? 재활용이 되긴 하는 걸까?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플라스틱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네. 거기서 쓰레기산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쓰레기산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산 알죠? 뉴스에서 본 적 있는데 네. 본 적 있으세요? 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쓰레기산이 생겨난 이유가 우리가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소각장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네. 매립지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어딘가에 투기를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 쓰레기산이 된 거예요. 산이 되죠. 네. 네. 아니, 그 매번 산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게 우리가 산 하면은 정말 푸르른 녹색 그 숲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쓰레기들로 산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시게 된 거네요. 내가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버린 쓰레기들도 저 산 어딘가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이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졌고 네. 그때부터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환경을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쓰레기도 줄이고 뭐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실현하고 계신데 그 너튜브 있잖아요. 네네.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하고 계신다고. 네,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데 거기서 그 더 이상 사지 않는 물건 네네. 그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히 네. 많이 나왔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왔죠? 맞아요. 제가 그거를 1편, 2편 나눠서 이제 시리즈로 올렸었는데 두 개 합쳐서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138만 회가 좀 넘었더라고요. 오, 네. 138만에 엄청나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누구나 다 관심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영상 통해서 이제 좀 배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물건을 저희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함께 볼까요? 네.
이거 이게 저 잘 아는 게 나왔어요. 수세미인가요? 네, 바로 보이죠. 네. 근데 굉장히 크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천연 수세미 네. 실물이에요. 네. 저는 이거 많이 껍질 까봤어요. 네, 제가 원래는 그 일회용 수세미 그리고 네네네네. 아크릴 수세미 이런 거를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그렇죠. 쓰죠. 네, 저도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썼었는데 네.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 수세미 섬유에서 저희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씩 뜯어져 나온대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버려지고, 네네. 뭐 다시 저희한테 오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일회용 수세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천연 수세미로 바꿨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잘라서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활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또 안에 심지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알죠. 네. 아. 그 심지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지로는 냄비 바닥 같은데 이렇게 박박 닦기가 너무 좋아요. 네. 야, 이거 늘상 보던 수세미인데 네. 저는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못했어요. 실제로 근데 자연에 사시는 분들은 이 수세미를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집에서까지 사용할 생각은 미처 못했었는데 네.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갖고 나오신 물건이 또 있을까요? 네, 더 있는데요. 네. 먼저는 요 비누. 네. 샴푸 안 쓴다 그랬고 바디워시, 네네네. 뭐 폼클렌징, 주방 세제 이런 걸 안 쓰거든요. 네. 하나도 안 쓰세요? 네, 근데 그걸 안 쓴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비누로 교체를 한 거예요. 네, 제가 말한 그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잠깐만. 퀴즈예요? 퀴즈예요? 네, 퀴즈입니다. 잠깐만요. 샴푸나 네, 뭐, 바디워시, 주방 정답! 세제. 향이 좋다. 정답!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나요? 저 생각도 못한 답들이 나왔는데 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네. 그거 네. 너무 당연해서 생각하지 오, 못했어요, 맞아, 정답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했을 때 이 비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종이 박스에 들어있어서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요. 비누를 다 쓰면 그냥 자연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거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쓰레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네요. 네. 당장 지금 그 옆에 있는 저도 네. 예,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실천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저 주세요. 네, 선물로 드릴게요. 반 나눠 가져요. 저도 할래요. 알겠습니다. 반 나누고요. 네. 그 영상에서 보니까 또 그 팁도 또 전해주셨는데 한 번 더.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은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택배가 왔다. 네. 그러면 올바른 그 분리수거 방법 네, 이거 네.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이거 학교에서 이거 과목 있어야 될 정도예요. 진짜 우리가 딱 분리수거 하려고 마음 먹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많아. 헷갈리는 것들도 헷갈리는 많거든요. 것도 많고. 네네. 먼저 택배를 딱 받았다. 이러면은 보통 좋아하지. 우선 기쁘죠. 네, 이거 왔다. 우선 기쁘죠. 예. 그 다음에 뭘로 뜯으세요? 칼로. 그다음에 칼을 갖고 오죠. 그쵸. 네. 보통 칼로 뜯으시죠. 칼로 뜯으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칼로 딱 뜯고 그 테이프랑 송장이랑 그대로 붙어 있는 채 분리수거에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아요.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테이프나 송장, 스티커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전혀? 네,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선별장에서 그런 쓰레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버릴 때부터 그거를 다 제거해서 버리는 게 송장과 테이프는 반드시 제거해라. 네, 맞습니다. 그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그 이템이 있다면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런 거 좀 팁 좀 주세요. 네. 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대나무 칫솔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아, 네. 이 대가 대나무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가장 초보자들이 도전하기 쉬운 아이템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막상 써보면 플라스틱 칫솔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름 같은데 이 대만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이 플라스틱 칫솔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로는 지금까지 플라스틱 칫솔이 생산된 이후로 단 한 개의 칫솔도 썩지 않았다. 네, 이런 말을. 네. 어머나. 내가 지금까지 쓴 칫솔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다 네. 어딘가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어머나.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낯익어요. 집에 가면 제 것만 빼고 모든 칫솔이 이걸로 바뀌어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승윤 씨 것만 안 바꿔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다 바꿔놓은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할까요? 왠지 실천을 안 하실 것만 같았을까요? 네. 자연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너무 않아요? 잘 정말.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꿀팁들 더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글로 또는 영상으로 제 SNS로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방법을 전하고 싶어요. 네, 보통 이렇게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은 네. 어디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삶이 지금부터 갑자기 180도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제로 웨이스트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제로 웨이스트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하나를 비우니까 혹은 하나를 바꾸니까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같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가 환경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말 대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나무 칫솔로 하나 바꾸는 데서부터 아니면 이런 수세미를 하나 바꾸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네.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또 실천하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관심 많이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환경은 시민 영상 특이점이다. 나에게 재미와 감동, 기쁨과 슬픔을 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갑자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네. 환경은 땡땡땡이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환경은 나에게 시민 영상 특이점이다. 나에게 환경은 더블 B다. 저요? 왜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심 좀 주세요. 많이 많이 주세요. 네, 시민 영상 특이점 두 번째 영상도 관심 있게 한번 봐볼까요? 나에게 환경은 바탕화면이었다. 가장 많이 보게 되지만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바탕화면과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그저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문제로 들렸다. 나에게 환경은 당연한 것이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환경은 학습이었다. 우리의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겪기보단 배우고 듣고 바라볼 뿐이었다. Good thing. Another night ruined, I don't even know when we became this way. Now you're acting so different than back when we had it easy. And now you don't believe me when I say I'll change. But how can I lose you now? Oh, the silence is way too loud. Yeah, 'cause I won't be okay without you every day. Baby, don't run away.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Away, yeah, yeah. Away, yeah, yeah. Away, yeah, yeah.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Just like me, still instigating things. Fucking up another perfect night when all you ever did was treat me right, give love and everything that I needed. I know it won't be easy, but darling, please believe me when I say I'll change. But how can I lose you now? Oh, the silence is way too loud. Yeah, 'cause I won't be okay without you every day. Baby, don't run away.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Away, yeah, yeah. Away, yeah, yeah. Away, yeah, yeah. Baby, don't throw our love away. Do you really wanna leave me all alone tonight? Don't make me chase you into the moonlight. Baby, I don't wanna have to go another night without you by my mind. How can I lose you now? Oh, the silence is way too loud. Yeah, 'cause I won't be okay without you every day. 나에게 환경은 새 스마트폰이다. 항상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금이 간 건 없는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환경은 의무이다. 이제는 그동안 받았던 것에 대한 보답을 넘어 지켜야 할 것이다. 나에게 환경은 우리이다. 환경은 우리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영상은 그 커넥트 시민 제작팀의 영상이었는데요. 네. 해변을 청소하는 캠페인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캠페인이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 더 주목해야 할 활동일 것 같은데 주인공들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커넥트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재학 중이고 커넥트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이동희입니다.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계세요? 근데 이게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팀장님이 오시긴 어떠세요? 실제로도 네. 좀 목소리도 퉁퉁 튀고 네.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갔을 때 전날 밤을 새고 갔었는데 네. 그래서 다 지쳐있는 상태였는데도 친구가 많이 분위기를 업시켜줘서 그래도 재미있게 가는 길이 좋았습니다.
이런 친구가 꼭 있어야 돼요. 있어요. 필요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지치지 않는 친구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분위기를 살려줄 친구. 네. 아니, 이렇게 두 분 얘기만 잠깐 들어도 이 커넥트 팀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회 때 저희가 잠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커넥트 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커넥트 팀은 일단 저희 숭실대학교 인터넷 방송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사회에 있는 모습을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사를 이제 하나로 통해서 그래서 저희끼리 팀을 꾸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넥트가 그러니까 연결하다 뭐 그런 뜻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커넥트라고 지은 건가요? 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이제 커피가 몸에 흘러도 넥스트는 없는 트리오라는 거를 줄여가지고 커넥트 팀입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뭐가 이렇게 조잡하지? 뭐라고요? 커피가 몸에 흘러도 넥스트는 없는 트리오. 커넥트. 그렇게. 아니 굉장히 트렌디하네요. 그러니까 뭐 한 방에 가겠다 뭐 이런 건가요?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열정적으로 가겠다. 저희 팀장인 민지 언니가 지어줬는데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이제 커피를 계속 달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가 들어간 이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연결고리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억지로 끼워넣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네. 이 커넥트 팀에서 이번에 해양 그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찍어 오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네, 어디서 하는 어떤 캠페인인가요? 폐쇄라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캠페인이고요. 네. 해변에 가서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그 후 프로그램은 좀 더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서 서핑까지 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핑까지? 네네. 근데 원래는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두 분 다 있었어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뭐 다들 이제 주변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네.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솔직히 실천은 잘 못했던 그렇죠.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캠페인 SNS에 그 쓰레기 사진도 되게 많았고 그 거북이 사진도 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어떤 거북이 사진이었는데 충격적이었나요? 낚시 그물에 묶여가지고 입도 벌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바다 거북이 코에 그 빨대가 꼽혀서 힘들어하는 그 사진도 많이 가슴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극이 됐었던 경각심을 갖게 됐던. No, ese es, no podemos ahora. Oh, man. 그 물고기 이제 배가 갈라진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랑 각종 쓰레기가 넘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희가 쓰레기가 뭐 순환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 몸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도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심결에 버린 쓰레기예요. 누군가가 이제 버린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군가가 커피 먹고 커피 좋아하잖아 너. 아니 누군가가 이제 커피 빨대 먹고 그런 빨대를 무심결에 버렸는데 그게 어디론가 흘러가서 뭐 거북이 코에 꽂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제가 커피 얘기했더니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 조심하자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가요? 그 폐쇄 캠페인 측에서는 이미 2주 전에 저희가 갔을 때 2주 전에 한번 가서 쓰레기를 싹 치우고 온 곳이었는데 쓰레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착잡함을 또 느꼈고 해변 자체가 금연구역인데 담배꽁초도 되게 많아가지고 좀 속상했던 그런. 오랜 시간 치운 것도 아니었어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치운 거였는데도 재활용 포대가 2포대가 나오고 쓰레기 봉투도 6봉지가 나왔어요. 진짜 많구나 쓰레기가. 그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담배꽁초 얘기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담배꽁초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거의 90% 이상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제대로 버리지 않고 해양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결국에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희 씨는 또 활동하면서 좀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비닐 쓰레기를 그 모래에 파묻어서 그냥 버리시는 거를 이제 제가 있는데 더 하다가 제 쓰레기를 또 줍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일로 와서 여기 있는 쓰레기 좀 가져가라고.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너무 화가 나네요. 같이 들으면서도. 화가 나네. 바닥에 있는 것만 쓰레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쓰레기인 거지. 진짜 많이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좀 가야겠어요. 바닷가에 잡으러. 그렇죠. 자연인이 쓰레기 잡으러. 네. 혼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야심차게. 네. 퀴즈 좋아합니다. 뭐 자신 활동도 하셨으니까 자신 있으시죠? 아니요. 자, 승윤 씨도 함께 네.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해양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해안 쓰레기,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마지막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뭐라고 할까요? 이 용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침적 쓰레기, 2번 심해 쓰레기, 3번 해종 쓰레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제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에서 1번이 나올 확률은 되게 적어요.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다? 이거는 접근을 또 이렇게 해야 하시는군요. 1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침적 쓰레기는 그럴싸하지만 아닐 것 같고 해하 쓰레기면 모르겠는데 해중 쓰레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번 심해 쓰레기. 그렇다면 정답은? 저는 3번. 3번. 네. 해중 쓰레기. 근데 또 근데 1번 너무 강력하게 1번이 아니라서 2번, 3번으로 했으면 1번 하시겠다고요? 제가 1번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 1번 침적 진짜요? 쓰레기입니다. 1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봐요. 침적 쓰레기라고 하고요. 작년에 해양 쓰레기 전체 수거량이 2년 전에 비해서는 45%가 늘어났대요. 근데 반면에 이 침적 쓰레기 수거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해양 쓰레기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네. 의외네요.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 답이라는 이렇게 게. 허를 찌르는. 와, 이거 진짜 의외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자, 두 있어요? 번째. 아, 두 번째 질문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것. 네.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 폐 통발 등의 해양 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스트어업, 2번 유령어업, 3번 귀신어업. 이거는 이건 좀 너무했네. 문제가 아니 고스트업이랑 유령어업이랑 뭐가 다릅니까? 귀신어업이랑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제가 문제를 지금 읽었지만 조금 발 빼고 싶네요. 이건 조금 발을 빼고 싶은데 어쨌든 정답 뭘까요? 한국 정서에서는 유령보다는 귀신이에요. 귀신어업 하겠습니다. 저는 3번 귀신어업. 1번이지 않을까. 네. 저는 3번, 1번 했으니까 제가 2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2번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유령 약간 셋 중에 가장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2번! 아주 적절 연화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쓰레기 그리고 이 어업에서 종사하실 때도 여러 가지 그 기구라던가 사용하는 것들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극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걸려서 이제 뭐 해양 생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두 문제 중에서 동희 씨가 압도적으로 지금 2승을 하셔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잔! 와, 동희 씨에게 저희 TBS에서 준비한 특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이제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또 몰라요. 이렇게 또 뒤끝이. 그렇다고 합시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네. 또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문제도 풀어봤는데 앞으로 커넥트 팀은 어떤 활동을 또 해 나갈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하는 거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서 진짜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는 진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천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양치할 때 컵 쓰기, 뭐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뭐 페트병에 비닐 라벨 뜯어버리기 이런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 그런 사소한 활동들부터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나에게 환경이란 뭘까요? 예. 네, 저에게 환경이란 우리입니다. 우리? 네, 우리.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인간이 하는 일들이 환경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결국에 그게 다시 저희 인간에게로 돌고 돌아서 되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환경이란 우리고 이번에 캠페인을 하면서 더욱더 느꼈어요. 저희 환경과 인간이 끝까지 함께 간다는 거를. 그래서 저에게 환경이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저 네. 자신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에만 수줍하더라도 환경과 그리고 지구촌 문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줍남 박무재 담배가글. 담배가기 정말 어디서도 다 나옵니다. 담배가 근처에는 뭐가 있다? 꽁초가 있다. 이보세요, 꽁초. 어디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하나 있죠. 와, 이거 안에 담배 꽁초. 어머니 혹시 쓰레기 없어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볼일 보러. 아유, 무슨 볼일 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테이프도 있고요. 테이프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포장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면 다 이 테이프가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명함입니다. 명함. 중고차 이런 것도 차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구석에 쓰레기를 마스크. 요즘에 근데 워낙 지구촌에 대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우리가 쓰레기를 또 잘 버리면 이 구석에 이런 거를 약봉지도 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뭐 하세요? 바람도 쐬고. 바람도 쐬고. 집에서 키워봤어. 그러니까 지겹다. 집에서 뭐 하세요 혹시 평소에? 집에서 만날 넣지 마. 이 컵라면 용기가 이제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종량 용기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코팅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지고 그러면은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주택가 근처에 보면 이런 게 마트 할인하는 정보들 전단지를 많이 붙이고 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담배 꽁초 근처에는 항상 종이컵이 있다. 여기 보면 종이컵이 있어요. 이 담배를 피시면서 믹스커피 한잔 하면서 있다 사람들이 거리에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저희 습성을 잘 알지. 이거 물통을 다 이렇게 왜 해놨지? 그것까지 참 모순이다, 그죠? 본인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데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셔. 그냥 막 버리시는 거지. 보세요. 이동식 뭐 쓰레기통 안에 있다 이러고 얘 오면 테이크아웃 잔. 요 놈이 여기 있었네. 큰 놈이 여기 있었어. 작은 놈이 저기 있고. 아이고 이거 신발끈을. 안녕하세요. 텀블러 한번 찍어도 될까요? 예. 텀블러 들고 다니시길래.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보기에는 플라스틱이지만 여기 보면 뚜껑은 HDP이고 라벨은 PP 그리고 몸통은 페트. 수줍남!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다 주웠고요. 동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다양한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습니다. 저는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레기를 좀 주워서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만 수줍하더라도 환경과 그리고 지구촌 문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실 거지요? 안녕하세요. 휴일을 기록하는 썬데이 로그입니다.
이번 주 휴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왔습니다. 바로 플로빙이라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마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 플로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제주도에서 만난 돌고래도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플로빙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플로빙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플로깅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줍다 라는 의미의 플로카업, 그리고 영어 조깅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열량 소모가 크다고 해요. 운동 효과도 높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죠. 플로빙도 플로깅과 같은 의미의 운동이자 환경 캠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날 해변에 있는 쓰레기부터 청소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꽤나 오래 방치돼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부품부터 무단투기한 침대까지 해양 오염이 정말 심각한 수준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의자를 잠시 올려놔 봤는데요. 뭔가 전시작품 같은 느낌이네요. 해변 청소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덕다이빙으로 물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즐기다가 물속에 쓰레기가 보이면 올라올 때 집어서 올라옵니다. 돌 밑에도 잘 확인해 주고요. 이런 작은 종이들도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 건져줘야겠죠. 이 물고기는 버려진 그물망에 끼어 있네요.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빼내줍니다. 저희가 집 청소를 좀 해줘서 그런지 이날 운 좋게 돌고래 무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이 영상은 이날 플로빙했던 다이버가 찍은 영상인데 돌고래가 카메라를 보고 웃는 것 같이 보이네요. 다이버들이 하나둘 나올 때마다 물에서 건져 나온 쓰레기도 꽤 많이 모여졌고요. 이날 해변가 수중에서 주워 모은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되네요. 이날은 여러 명이 모여서 마음먹고 해양 청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혼자서라도 해변을 걷다가 쓰레기 한 개씩만 줍는다고 생각하고 실천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플로빙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 썬데이 로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뉴 보시고 천천히 주문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 바닐라 한 잔. 자두 주스 하나요?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시는 레몬소다 하나. 레몬 소다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셔서 10,000원이시고요. 테이크아웃이세요? 네네. 네, 테이크아웃. 그러면 환경 부담금 추가되셔서 381억 9,360만 원, 환경 부담금 381억 9,360만 원 부과되셔서 381억 9,360만 에 9,000원 더해서 결제해 드릴게요. 환경 부담금 381억 9,360만 원 부과되셔서 총 381억 9,361만 원 결제해 드릴게요. 381억 9,361만 원. 혹시 이 금액이 지금 내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 80년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80년 무이자 할부. 네네네. 80년 무이자 할부도 따로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드릴까요? 100억을 먼저 선입금 해주시면 차액은 저희가 연 이자 2.5%로 상환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아니면은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여기 메뉴판 뒤쪽에 내용 한번 정독해 보시겠어요? 차용증, 차용 금액, 금 381억 9,360만 원 정. 방금 채무자는 일회용 컵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플라스틱 컵을 지구가 자연 분해하기 위해서는 약 50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컵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에게 위임될 업무에 대한 임금분을 대한민국 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구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381억 9,360만 원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상기 금액인 381억 9,360만 원을 채권자에게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채무를 평생에 걸쳐 채권자 지구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1회 이상 포장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하기, 식당에서 휴지 대신 손수건 이용하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 거절 체크하기,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사용증 그럼 서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설명해야죠. 여러분도 차용증에 서명하시겠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컵 한 개를 소비하면 지구는 얼마만큼 고통받게 될까요? 지구가 받게 될 고통의 크기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00년. 지구가 일회용 컵 한 개를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곱해본다면 그 노동 가치는 약 381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이 약 33억 개에 달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커피 한 잔으로 지구에게 지는 빚이 381억 원이라면 매일, 매달, 매년 무심코 버리는 일상 속 쓰레기들로 지게 될 빚이 얼마일지는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입이 떡 벌어지지만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 휴지가 아닌 손수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 쉬운 일들이지만 지금 지구에겐 아주 간절한 소망이 되었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편리함이 쌓여 어느새 지구를 위협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이 모여 지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력이 처음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작지만 소중한 이 불편함을 함께 실천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라고 텀블러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 여기에 적힌 대로 꼭 한 달에 한 번씩 텀블러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카페 잘못 들어왔나 했었어요. 뛰쳐나가야 되나 테이크아웃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을 했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쓰레기를 조금 적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381억. 일단 그 381억이 가장 지금 머리에 계속 그것만 맴돌아요. 그 80년 무이자 할부 얘기하실 때 와, 근데 이렇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진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늘도 배달 음식 일회용기로 시켜 먹고 왔는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텀블러도 이제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이용할 때도 일회용 컵 같은 게 아니라 텀블러 이렇게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TBS